아름다워, 수빈 씨. 당신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원장님.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오랜만이라 잘 못해요. 그녀의 서툰 몸짓이 나를 더욱 황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중독됐습니다. 하루라도 손을 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광호입니다. 올해 67세고 오래된 건축사무소를 운영해 온 원장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죠. 수많은 건물을 설계하며 업계에서 이름을 알렸고 사람들은 저를 존경했어요. 하지만 은퇴를 앞둔 지금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넓은 사무실에는 저와 오래 일해온 최 비서만 남아 있었어요. 한때는 직원들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너무 조용했죠. 설계도를 그리는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뜸했어요. 시대가 변했고 젊은 건축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했어요. 저는 점점 뒤처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외로웠어요. 저는 서울 외곽의 넓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아내와는 10여 년 전 성격 차이로 갈라섰어요. 처음엔 일 때문에 자주 싸웠고, 나중에는 대화 자체가 없어졌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저는 안도하면서도 허전했어요. 자식들도 멀리 있었어요. 아들 도현은 미국에서 금융업을 하고 있고, 딸 소연은 싱가포르에서 교사로 일해요.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죠. 가끔 문자나 짧은 통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만 하느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으니까요. 매일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면 어둡고 냉랭한 공기만 맞아주었죠. 저는 불을 켜고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가구들, 벽에 걸린 상장들, 책장에 꽂힌 건축 서적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온기는 없었어요. 저녁은 대충 때웠어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었죠. 가끔은 배달 음식을 시켰지만 혼자 먹는 음식은 맛이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젓가락을 들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TV를 켜놔도 소리만 들릴 뿐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이게 제가 평생 일한 대가인가? 어느 날 오후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원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원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집안일을 도와줄 분을 두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건강 해치십니다. 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최 비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원장님, 제가 보기에 많이 지쳐 보이세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과 시든 채소들만 있었죠.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요. 거울을 봤을 때 그곳에는 초라하고 외로운 노인만 서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렇게 계속 혼자 살 수는 없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인정했답니다. 최 비서가 소개해 준 지 일주일 후 가사 도우미가 집에 왔어요. 월요일 아침 9시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서 있었어요. 정수빈 49세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윤 원장님. 정수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여 있었어요. 첫인상은 조용하고 정돈된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죠. 들어오세요. 저는 어색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수빈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이 정말 넓으시네요. 관리하시기 힘드셨겠어요. 그녀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 있었고 신문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거든요. 첫날부터 수빈 씨는 집안을 구석구석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쌓인 신문들을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죠.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지만 집 안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낯설었어요.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설거지하는 물소리, 그녀의 발걸음 소리. 점심때가 되자 수빈 씨가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원장님,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끓여봤어요. 식탁에는 따끈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었죠. 맛있게 드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고 물러갔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얼마 만에 이런 따뜻한 음식을 먹어보는 건지. 혼자 먹던 차가운 도시락이 아니라 누군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국이었어요. 수빈 씨, 같이 앉아서 드세요. 제가 말했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원장님 드시는 거 보고 설거지하면 돼요. 저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어요. 고용인과 고용주라는 선이 분명했으니까요. 첫 주가 지나면서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졌고 빨래도 개어져 옷장에 정리됐어요. 냉장고에는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고 매일 따뜻한 식사가 준비됐죠.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집에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장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 이불 좀 널어도 될까요? 수빈 씨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란다에 널린 이불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왠지 이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두웠을 시간인데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죠. 문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다녀오셨어요? 수빈 씨가 주방에서 나와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다녀오셨어요? 라는 인사를 들은 게 얼마만인지. 아내와 이혼한 후로 처음이었죠. 저녁 준비됐어요. 손 씻고 오세요. 그녀의 미소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럽고 따뜻했죠. 저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조금 밝아진 표정의 제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수빈 씨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됐어요. 9시쯤 초인종이 울리면 저는 괜히 서재문을 열고 인사를 했죠.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원장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 그녀가 퇴근하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집이었지만 혼자 보내는 밤은 여전히 길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어요. 내일 아침 그녀가 다시 올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나 하고요.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기다리는 건 단순히 깨끗한 집이나 따뜻한 밥이 아니라는 걸요. 그녀의 존재,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낯선 여자의 손길이 제 마음 한편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었답니다. 수빈 씨가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갑자기 몸이 이상했어요. 오한이 들면서 온몸이 떨렸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침대에 누웠지만 열은 계속 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 끙끙 앓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원장님, 원장님. 9시에 출근한 수빈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침대에 쓰러진 저를 발견한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빨개요. 그녀는 즉시 제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열이 너무 높아요. 병원 가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몸을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괜찮아. 잠깐 쉬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수빈 씨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가 간호할게요. 일단 해열제부터 드셔야 해요. 그녀는 약국에 달려가 약을 사왔어요. 물을 떠와서 제 머리를 받쳐주며 약을 먹였죠.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요. 그날부터 수빈 씨는 퇴근하지 않았어요. 혼자 두면 안 돼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녀는 객실 소파에 앉아 밤새 저를 돌봤어요. 1시간마다 제 방에 들어와 이마를 만져보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줬죠. 한밤중에 제가 깨어났을 때 수빈 씨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는 모습이 보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누군가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는 게 얼마만인지. 다음 날 아침 수빈 씨는 미음을 쓱쓱 끓여왔어요. 입맛 없으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그녀는 숟가락으로 한 입씩 떠서 제 입에 넣어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힘없이 말했을 때 수빈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픈 사람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책임감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열이 조금씩 내렸어요. 저는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빈 씨가 빨래를 널고 있었죠.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단순히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녁에 수빈 씨가 과일을 깎아왔어요. 침대 옆에 앉아 사과를 한 입 크기로 잘라주었죠. 원장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수빈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을 때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날 밤 수빈 씨는 또다시 객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한밤중에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누워 잠든 그녀의 모습이 보였죠. 담요도 제대로 덮지 않은 채 불편한 자세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안방에서 이불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조금 지쳐 보이기도 했지만 아름다웠죠. 안 돼.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저도 모르게 움직였어요. 그녀의 이마를 스치고 뺨을 가볍게 쓰다듬었죠.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이 손끝에 남았어요. 수빈 씨가 살짝 몸을 움직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거두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죠. 침대에 누워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67세 노인이고 그녀는 제가 돈을 주고 고용한 가사 도우미였으니까요. 며칠 후 완전히 회복했을 때 저는 수빈 씨에게 말했어요. 이번 달 급여에 보너스를 더 드릴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원장님.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신 분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은 같이 드세요. 당신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요. 제 말에 수빈 씨는 망설이다가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달랐어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죠. 가끔 눈이 마주치면 둘 다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저는 그 선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었다는 거였답니다. 수빈 씨가 저를 간호한 후로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단순한 고용 관계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함께 식사하는 일이 잦아졌고, 저녁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빈 씨, 남편분과는 어떻게?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교통사고였어요. 딸들이 아직 어렸을 때였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혼자서 두 딸을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공장도 다녀보고 식당도 다녀봤죠. 이 일을 시작한 건 몇 년 안 됐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덮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비가 쏟아지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죠. 수빈 씨,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택시 잡기도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가 사양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객실이 비어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에 가셔도 늦지 않아요.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복도 너머 객실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었죠.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나갔을 때 그녀의 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수빈 씨, 그냥 이제 매일 여기서 지내는 게 어때요?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월세도 아낄 수 있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수빈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원장님, 그건... 그녀도 망설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말했지만 며칠 후 그녀가 대답했어요.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월세가 너무 부담이었어요. 그렇게 수빈 씨는 제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각자의 공간을 지키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있었고, 저녁에는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제 아들 도현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들러서 죄송해요. 한국 출장 와서 인사드리려고요. 어서 와라.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거실로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집, 탁자 위에 신선한 꽃, 주방에서 나는 커피 향. 그때 수빈 씨가 객실에서 나왔어요. 편한 옷차림이었죠. 아, 손님이. 그녀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버님, 이분은 누구세요? 며느리가 물었을 때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가사 도우미 정수빈 씨야. 저는 서둘러 해명했어요.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아침부터 여기 계신 건가요? 며느리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수빈 씨가 먼저 대답했어요. 저는 객실에 머물고 있어요. 출퇴근이 어려워서.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수빈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들 도현도 불편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잠깐 따로 얘기 좀 할까요? 도현이 말했어요. 서재로 들어간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분과 관계가 정확히 뭔가요? 말했잖아. 가사 도우미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같이 사신다는 게. 아버지, 혹시 그분과. 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며칠 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과 어떤 관계신지. 괜한 소문나면 회사 명예에도 안 좋아요. 아버지는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회사 명예, 체면, 저는 평생 그런 것들을 지키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여자는 그 모든 것보다 소중했어요. 그날 밤 수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원장님, 제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드님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요. 이 관계가 무엇이든 이제는 당당해져야 한다는 걸요. 체면보다 중요한 게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회사 명예, 사회적 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평생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수빈 씨도 불안해했어요. 원장님, 제가 정말 나가는 게. 그녀가 또다시 말을 꺼낼 때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할 문제예요. 한 주가 지난 후 저는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다들 한국에 한번 와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후 아들 도현과 며느리가 왔어요. 딸 소연은 싱가포르에서 화상 통화로 참여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마주했어요. 수빈 씨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은데요.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 이제 숨기지 않겠다. 수빈 씨와 함께하고 싶다.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화면 속 소연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도현이 먼저 반응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분이 얼마나 젊은데요.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도현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빈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해준 사람이고 텅 빈 이 집에 온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야. 아버지는 외로우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예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건축계 원로가 가사 도우미랑. 그래서 뭐가 어때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나이 67이야.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 평생 체면 지키며 살았더니 남은 건 텅 빈 집뿐이었어.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안 됩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분 나가시게 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때 화면 속 소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잠깐만. 모두가 소연을 쳐다봤어요. 아빠, 질문 하나 할게요. 수빈 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행복해.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는 게 기다려지고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게 즐거워. 아침에 눈 뜨는 게 설레. 소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됐어요. 아빠가 행복하시다면 전 찬성이에요. 오빠는 미국에 살고 저는 싱가포르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빠 곁을 지켜드릴 수 없으면서 아빠 행복까지 막을 순 없어요. 소연아, 너마저. 도연이 소리쳤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빠, 우리가 아빠한테 뭘 해드렸어요? 명절에도 안 갔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 이제 와서 체면 타령이에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도 입을 다물었죠. 저는 소연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고맙다, 소연아. 도연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최소한 6개월은 지켜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진심인지 확인하겠어요. 그것도 진전이었어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수빈 씨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렸고 그녀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다 들었던 거죠. 원장님, 미안해요. 쟤 때문에. 수빈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할 것 없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어요. 아내 눈치, 직원들 눈치, 업계 사람들 눈치.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체면보다 소중한 게 뭔지, 명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에요, 수빈 씨. 당신이 내 마지막 여름이요. 수빈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원장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광호라고 불러요.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죠. 광호 씨,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늙은이가 철없다고, 젊은 여자한테 속았다고. 수빈 씨가 걱정했지만 저는 웃었어요. 그럼 그렇게 놔두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한지잖아요. 몇 주 후 저는 지인들에게 수빈 씨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제 동반자 정수빈 씨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놀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점점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최 비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원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20년 같이 일했는데 이런 표정 처음 봐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수빈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손을 잡고 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광호 씨 행복해요?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67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일에 미쳐 살았고, 중년에는 체면에 얽매여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노년에 들어서야 깨달았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온기라는 걸요. 수빈 씨는 제 마지막 여름이자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답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힘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